시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몇 번을 시행을 하겠습니까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일정한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조건을 말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을 던지는 거는 같은 시행이라고 말을 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행이라는 것은 반복할 수 있고 우연에 대한 뭐 관찰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한다. 시험이나 또는 관찰이다. 관찰.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나오는데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이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의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주사위를 예를 든다면, 자, 주사위를 예를 든다면, 주사위의 표본 공간은 몇에서부터 몇? 1에서부터 6이 되겠지. 그래서 표본 공간은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지금 1에서부터 6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죠? 그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 즉 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합사건, 곱사건, 뭐 배반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해했죠?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가장 단순하게 한번 풀어볼게. 1번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표본 공간을 말하시오. 자,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을 말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표본 공간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시죠. 자, 1, 2, 3, 4, 5, 6 이렇게 적으세요. 자, 2번 짝수에 나오는 짝수.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짝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됐어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당연히 이 중에서 몇이 나겠다? 2, 4, 6. 짝수 사건은 2, 4, 6이 표현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소수의 사건. 아니 뭐지? 홀수니? 그 다음에 소수의 눈. 자, 소수의 눈에 나오는 사건. 소수라는 건 약수의 개수가 두 개를 말하는 거지. 몇부터 시작하지? 2, 그 다음에 3, 5.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률의 시행,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정리까지 어느 정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고배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세 가지만 구별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짝수 사건을 선생님이 이거를 봐봐. 이 짝수 사건을 이거를 A 사건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소수 사건을 만약에 선생님이 B 사건이라고 할게. 맞지? 그러면 합사건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A 합 B의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둘을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2, 3, 4, 5, 6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2, 3, 4, 5, 6. 이거 그냥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자, 곱사건은 마찬가지에 일어나면서 정리가 되는 건 A교 B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둘의 지금 교집합이 뭐가 있죠? 이제 2가 있고 그 다음에 몇이 있니? 2밖에 없네. 곱사건은 2더라. 이해가죠? 자, 이제 배반 사건이 문제인데 배반 사건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두 사건이 만약에 A하고 B가 있다고 칩시다. A하고 C가 있다고 칩시다. C는 뭔지 모르겠지만 A하고 교집합 C가 있는데 둘에 대한 곱사건이 같은 게 하나 더 없을 때 이 두 사건을 바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둘에 대한 교집합이 없은 상태를 바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17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 17번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동시에 던져서 나온 사건을 그러면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동그라미 XX 동시에 아니구나. 차례대로 세 번 던졌다. 미안. 동시에 세 번을 던졌다.
동전 한 개를 3번을 던졌다. 이게 하나, 둘, 셋. 이해갔죠? 그러면 첫 번째는 뒷면 그 사건을 A라고 하겠다. 두 번째, 앞면만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앞면 한 번 나왔고 뒷면 또는 뭐 있죠? 뒷면, 앞면, 뒷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B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괜찮죠? 다음 C 사건은요. 앞면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돼. 적어도 앞면이 한 번은 나와야 돼. 그러면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온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오는데 두 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둘 x 0 그 다음에 x 0 마지막 하나 뭐가 있겠어?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오겠지.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오겠지.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 A, B, C가. 그런데 이 세 개의 사건 중에서 배반 사건을 구하시오로 했으니까 배반은 다시 위로 올라가면 두 사건의 교집합의 공집합이다. 다시 말하면 두 사건에 대한 뭔가 공통된 지금 원소가 없더라. 그럼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지금 봤을 때 A하고 누구야? C 있니? XXX는 없지. 그러면 배반 사건이 되는 것은 A와 C. 이건 둘은 배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맞지? 또 하나 있겠지? A하고 누구? A하고 B. 좋습니다. A와 B도 배반 사건이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배반 사건이라고 정리하시면 먼저 깔끔하게 그냥 정리할 수 있겠다.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확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확률. 자, 확률은 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한거에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되면서 연속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봐. 얘들아, 니네들이 만약 로또를 샀어. 됐어? 근데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당첨됐어. 됐어요? 1등이 당첨됐어. 우와! 나는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당첨됐으니까 내 확률은 100%다. 됐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확률은 100%가 맞지. 근데 내가 두 장 중에서 한 장을 샀는데 그게 또 하나가 1등이 됐어.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2분의 1이 되겠지. 확률이. 두 번 중에서 한 번이 확률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야. 왜 확률이 아니라고? 시행이 어때? 시행이 너무나 적어. 뭔 말이겠지? 무수히 많은 시행을 많이 거쳐 갈수록 나오는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맞아? 그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한 번, 두 번을 해서 나오는 것을 확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해갔지? 그렇게 해서 한 뭐 100만 번 정도를 계속해서 그 로또를 사봤더니 그때서야 이제 하나씩 뭔가 당첨이 되기 시작해. 그치? 근데 너도 그렇고 너도 그래. 그러면 그 확률이 대충 뭐 예를 들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확률이 결정되어지더라. 이해갔죠? 그래서 한두 번으로 하는 것이 확률이 아니라 여러 번 시행을 거쳐야 된다. 그것을 확률이라고 한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확률. 이쪽에서 오면 이 문제 한번 물어볼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같을 확률.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간단하죠? 첫 번째 주사위도 6개가 있고 또 6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첫 번째 주사위도 6개, 두 번째 주사위도 6개니까 총 36가지,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런데 봐봐. 두 눈의 수가 같다라는 거는 앞에 것도 1이 나오고 뒤에 것도 1이 나오고 1, 1 적어볼게. 1, 1 2, 2 3, 3 4, 4 이렇게 나왔을 때가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 수지. 그럼 전체 경우 수는 몇 개다? 36개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6가지가 될 때니까 바로 이거는 6분의 1. 두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확률이라고 하겠죠.
자, 이번엔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2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뭐라고 적혀있냐면 두 눈의 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간다. 자, 12부터 해볼까? 1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겠지?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6. 됐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몇? 4. 그 다음에 4 곱하기 몇? 3. 그 다음에 6 곱하기 몇? 2.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하고 얘는 같은 걸까?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다른 경우야. 왜 다른 경우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주 사이.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주 사이가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이해갔지? 근데 만약에 서로 같은 주 사이라고 했으면 이건 둘은 같은 경우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이해갔죠? 괜찮지?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자, 12의 배수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배수는 24가 되겠지. 맞지? 24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4, 6에 24. 좋습니다. 그러면 4하고 6. 또 반대로 6하고 4도 괜찮겠지. 자, 이번에 마지막 36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66밖에 없겠죠. 이해갔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전체는 36가지니까 6가지 중에 7가지. 다시 말하면 두 눈의 수의 곱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 B, C, D, E라는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은 아주 간단하죠. 전체 경우수분에 그 해당하는 경우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이나 경우의 수에서.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면 확률도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앞에 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확률 지금 전체 경우수는 5명을 지금 일렬로 앉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분모는 다시 말하면 5팩이 되겠죠. 이해되죠?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5, 4, 3, 2, 1은 같이 외웠겠죠? 몇이죠? 120이 되겠죠. 외워놓으면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한다라는 건 언제나 얘네들은 같이 다닌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는 4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명이라고. 얘를 1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얘를 1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4명이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이건 4팩이야.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 A하고 B가 둘이 자리를 바꿀 경우가 있겠죠. 곱하기 2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은 분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를 정리해 주시면 48이 되는 거고 5분의 2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웃하지 않고 싶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분모는 똑같습니다. 전체 경우수니까 120이 되겠죠. 맞아? 근데 이웃하지 않고 싶다라는 건 이렇지 않을까?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C하고 E를 이웃하지 않고 싶은 것은 C하고 E만 이웃하지 않고 싶다라는 것은 A하고 B하고 D 세 자리를 먼저 배정을 합니다. 이해갔죠? 세 자리를 먼저 배정을 하죠. 하나, 둘, 세 자리를 먼저 배정하고 그 사이에다가 둘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3팩이 되겠죠. 3명을 배열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몇이 되겠다? 4P2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둘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20분의 7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5분의 3 이렇게 하면 자, 우선 전체 경우수를 한번 잡아보셔야겠죠. 여기서 지금 모음이라는 것은 아에, 이, 오, 유 기억하시죠? 모음은 아에, 이, 오, 유입니다. 그럼 모음은 누구하고 누가 있는 거야? 이하고 유가 있는 거죠. 맞아? 이게 지금 모음입니다. 얘네 둘은 지금 이웃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면 이웃하고 싶은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TT. 지금 이게 같은 것이 있는 거에 대한 순열 기억하시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지금 둘, 넷, 여섯, 7개니까 자, 7팩에다가 같은 것이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맞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앞에 거에서 좀 조심하시기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조금 많이 나오는데 2520. 자, 전체 경우수는 2520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그럼 이거를 한 문자로 보면 되는 거니까 다시 얘는 6팩이 되는 건데 어차피 또 TT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도 다시 또 2팩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 주셔야겠죠. 알겠죠?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도 하나 정리를 해 주셔서 계산을 한다면 더럽게 많이 나오네. 그러면 2520에 720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이걸 다시 또 약분을 하게 되면은 7분의 2. 7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7분의 2 이렇게 모음이 올 확률 양 끝에 양 끝에 또 고정을 해주겠죠? 맞죠? 양 끝에 또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가 이제 5개가 남겠죠. 5개가 있는 거니까 다시 양 끝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양 끝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5개를 이렇게 배열을 할 건데 5개 중에서도 t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5팩이 되면서 여기서 몇 시야 돼? 2팩이 되겠지. 그래야 가운데 거를 지금 정리가 되겠죠. 여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괜찮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120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아까 여기 구했던 거 전체 경우수 2520에 12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21분의 1. 자, 여기까지. 하나, 둘, 풀어보세요. 자, 24번 한번 풀어보자. 24번. 이거 풀었어, 혹시? 풀었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은 이런 거야. 얘하고 얘를 둘을 결정을 한 다음에 얘랑 결정해도 삼각형이 될 거고 또는 얘랑 해도 삼각형이 결정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게 포인트야. 자, 위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 밑에서 1개의 점을 선택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삼각형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또는 반대로 밑에서 2개를 점을 선택하고 위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해도 삼각형은 되더라. 그러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전체 경우수를 구해야겠죠? 전체 경우수는 아주 간단하죠?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연결해라? 3개를 연결해라. 이것이 지금 전체 경우수가 되겠죠. 보겠니? 35개. 7 컨비네이션 3.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위에서 2개고, 자, 위에서는 2개. 자, 아래에서는 지금 1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얘가 지금 4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곱하기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 됐어요? 다음 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위에서 4개 중에서 하나. 2개를 18 12. 됐죠? 그러면 전체 경우수에서 해당하는 경우수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은 35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7이 5, 7에 35, 5, 6에 3, 7분의 6. 확률은 7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전체 삼각형이 될 확률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됐죠? 자, 눈으로 보는 것과 진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할 때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갔죠?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풀어볼래요? 이 PAP가 임의의 삼각형 P를 막 정할 건데 맞죠? P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예각 삼각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얘는 무조건. 맞아?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건 바로 힌트를 주자면 이건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확률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얘가 P가 이 정도에 올라간다고 치면은 네가 딱 봐도 그러네. 모두가 다 예각 삼각형이 되겠네. 얘가 괜찮지? 근데
그럼 언제가 예각삼각형이 안 되냐를 딱 봤을 때 바로 이때, 이 정도. 아, 이건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중학교 때 보면 이 내용 기억하니? 잘 봐봐. 이거 나한테 지워볼게. 자, 길이가 2잖아. 그러면 딱 중간을 보면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기억하세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름이 되겠죠. 여기가 지름, 원의 중심이 되면서 지름이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 기억나시죠? 피타고라스 한다. 원주각의 성질. 여기에 딱 부딪히면 언제나, 여기에 딱 부딪히면 얘는 언제나 직각이지. 기억해? 맞지? 이해 갔죠? 지름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각은 언제나 그거에 대한 반절이니까 90도가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이 원은 바깥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건 예각이 되는 거야, 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보이면 이 원의 넓이만 모두가 다 둔각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전체 넓이에다가, 맞아? 원의 넓이를, 그러니까 반원이지, 원의 넓이를 뺀다면 그것이 바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겠다. 이해 가졌습니까? 괜찮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 관계로서 이 전체 경우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가 전체가 또 4에서 이 반원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치?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를 잡아주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 갔죠? 그럼 이거는 2분의 4-2분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나누기 4.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1 해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8분의 파이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것이 확률이 되겠다. 자, 한번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우리 그 경우의 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확률의 수도 마찬가지로, 자, 둘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 다시 말하면 넓이 관계로서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원이 있으면 넓이 관계로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확률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가운데 거가 있는 거가 지금 2번이 되는 거니까 한 번은 이렇게 빼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확률은 어차피 전체 경우수분에 해당 경우수니까 확인해주면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5분의 2에다가 다시 더하기 3분의 1을 한 다음에 빼기 5분의 1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나오더라. 됐죠? 이렇게 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 역시도 우리가 흔히 알던 방식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아까 전에 배웠는데, 자,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지금 배반 사건이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맞죠? 자, 배반 사건에 대한 개념을 읽힐 필요가 있죠. 배반 사건은 뭐라고? 둘의 뭐였지?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확률도 당연히 뭐가 나오겠다? 0이 나오겠지.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1이니까 다시 말하면 1은 5분의 1에다가 더하기 PA에다가 그러니까 빼기 합집하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PA는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5분의 4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자, 여 사건은 언제나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이 딱 나오죠. 적어도라는 말이 딱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를 계속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 사건에서 빼버리는 게 맞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내가, 자, 적어도 한 반은 뒷면이 나오라는 건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모두가 다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온다면,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겠지. 이 경우는 그러면 언제지? 세 개의 동전을 그러니까 두 개를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진 거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8번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는 8번 중에 한 번이 되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여사건을 차라리 구하는 거니까 1에서 8분의 1 이렇게 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사건이죠.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얘는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이것이 나오는 사건을 그러니까 A 사건의 여사건을 구한 다음에 그 사건에서 이렇게 빼서라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건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준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여사건의 확률이었다. 자, 이런 게 왜 문제가 나왔냐면 자, 여사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읽어 보셔야 되는데 자,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230 이상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 230 하고 1, 뭐 233 아무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240도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250도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0 끝났으니까 3 나가고 자, 너무 많습니다. 그치? 너무 많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사건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대로 230 이하인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맞아? 그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230 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0 이하니까 2, 그 다음에 1 고정이고 여기가 나오면 되는 거죠. 맞죠? 230 다음엔 220은 안 되니까. 맞지? 210. 몇 개가 나오냐? 여기 몇 개 나와?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 계속 할게. 자, 210은 끝났어. 그러면 이제 150으로 갈까? 150 하고 여기 몇 가지가 나오니? 그렇지, 세 개. 그 다음에 150 끝났으니까 140 몇 개? 오케이, 130 몇 개? 120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없니 더 이상? 더 이상 없어요? 됐어?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 맞지 지금? 확인됐나 볼까? 15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경우수를 우리가 잡아야겠지. 전체 경우수가 지금 몇 개지?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5P3 몇입니까?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면 몇이 됩니까? 4분의 1이야. 근데 4분의 1은 우린 이거의 여사건을 구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은 4분의 몇이 되겠다? 오케이. 여사건이니까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를 여사건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셨는 거죠.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한번 넘어갑시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건부 확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뭐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조건을 먼저 딱 주어져. 됐어? 근데 사건 B가 그게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무슨 예가 있을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뭐뭐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경우수는 다시 말하면 뭐뭐가 일어났을 때가 분모가 되는 겁니다. 전체 경우수는 뭐뭐가 일어났을 때예요. 이해갔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고야. 그냥 쉽게 생각할게. 여기에서 선생님이 임의로 몇 개를 한 5개를 이렇게 뽑았을 때 됐어? 5개를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경우수가 있겠죠? 그 경우의 수 중에서 근데 빨간색 펜이 2개가 뽑힐 확률. 이해 갔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5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 펜이 2개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했을 때 우리는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P 그냥 B 바 A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세로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B 바 A 무슨 뜻이냐면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P A 교 B 두 개가 지금 교집합인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그냥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이거를 한번 풀어.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갑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6의 약수를 A라고 했으니까 A의 지금 경우 수는 몇이 되겠지? 6의 약수니까 1, 2, 3, 6. 1, 2, 3, 6.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가 되지? 2, 3, 5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다시 A가 나올 확률은 몇이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확률은 몇이 되겠지?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둘에 대한 교집합이니까 둘에 대한 교집합은 누구냐? 2하고 3이 있을 테니까 2하고 3. 괜찮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매트는 6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해 갔습니까? 자,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볼게. 여기서 잘 보세요. 그냥 공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뭐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누가 나올 확률이야? A가 나올 확률이야. 그냥 간단히 보면 B가 나왔을 때 B가 나왔을 경우는 2, 3, 5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 맞지?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B가 일어났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B가 일어났을 때 세 가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A, 6의 약수인 것은 몇 개 있어? 2, 3, 5 중에 6의 약수가 몇 개냐고? 2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자, 이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볼까? 3분의 2가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자. 아, A 바 B라는 것은 여기다 적을게. 뭐라고? P, B 분의 P, A 교집합 B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한번 해보자. P, B의 확률이 몇이지? P, B의 확률 2분의 1이죠. 자, A 교 B는 몇이죠? 3분의 1이죠. 됐어? 그러면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는 거니까 3분의 2. 맞아 안 맞아? 맞지. 수학적인 기호로도 이해가 가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 갔지? 논리적으로도 B가 일어났을 경우는 세 가지. 그때 A가 일어나는 건 A는 6의 약수니까 이 중에 6의 약수는 2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 가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로 그대로 표현해도 수학적인 논리는 같더라. 이해 가셨죠? 하나 더, 한 번 더. 다시 여기. B 바 A 갑니다. B 바 A라는 건 A가 일어났을 때. 이번에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입니다. A가 일어났을 때. 몇 가지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B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몇 개 있냐? 2개. 정답은 2분의 1이야. 맞지?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수학적인 기호로 다시 표현하면 PA분이니까 PA가 지금 몇이죠? 3분의 2냐? 맞지? 3분의 2분의 둘에 대한 교집합 어디 있어? 3분의 1. 됐죠? 3분의 1. 자, 그러면 다시 약분하고 정리하면 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1. 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다. 이해 갔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얼마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우리가 확고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이런 문제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냥 문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 40명의 학생이 있는데 임의의 한 명이 남학생이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임의의 한 명을 남학생일 때, 다시 말하면 분모가 남학생일 때가 된 거야. 됐어? 근데 그 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자, 임의의 한 명이 남학생이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남학생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남학생이 뽑혀야 되는 거니까 남학생은 24분의 됐어? 그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니까 남학생 중에서 지하철 여기 14명 이렇게 올려주시면 됐어요? 12분의 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기호로서 나타내서 정리 안 해도 문장 자체를 이해를 하면 남학생일 때 그 학생들 중에서 지하철을 정리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좀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바로 그거야 포인트가. 좀 어려운 문제는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면 좀 더 여러분들이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을까 조건부 확률은.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갔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겠습니다.